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비트코인 탄생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은 기술의 하나죠. 그 기술을 사용한 것이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보자면 2008년에 사토시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이 하나의 논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 P2P죠.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2008년도에 올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것이 이렇게 큰 파급을 줄이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이 논문이 올라가고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게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된. 그런데 사토시가 이 비트코인을 시스템적으로 논문에 설계를 해서 실제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인넷까지 구성을 해서 테스트까지 하고 실제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토시라는 사람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설계한 이유가 그 계기가 무엇이냐.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8년도에 이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2007년 정도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경제적인 굉장히 큰 위기가 왔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이고요. 이 사태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돈을 대여해주고 집을 사게끔 하는, 즉 빚을 가지고 집을 사게끔 하는 모기지를 굉장히 성행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이 경제의 버블론도 있지만 이 경제라는 것은 어떤 하향 곡선과 상승 곡선이 이렇게 출렁이면서 사이클을 이루면서 버블을 만들어가고 버블이 터지고 다시 버블이 만들어가지는 일종의 그런 사이클 관계에서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 당시 즉 2007년이 바로 그러한 버블이 터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뭐를 해주더라고요. 돈을 꺼리낌 없이 빌려서 집을 사면 그 집값이 오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 상황과 유사할 수도 있겠죠. 이런 버블이 만들어진 시기에 결국은 너무 가격이 높고 상승하다 보니까 더 이상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매물이 어느 순간인가 자취를 감추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은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버블이 터지게 된 거예요. 버블이 터지게 되다 보니까 뭐 서민 같은 경우는 빚을 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그 집들이 해당되는 빚에 대한 변제할 수 있는 가격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 3년간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파급 효과를 낳았었죠. 그런 것을 아마 사토시가 경험을 하고,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경험했는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도 그런 금융위기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로서 필요에 의해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좀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된 것에 대한 불신임, 일반 국민으로서의 불신임에 대한 마음에서 아마 이런 시스템을 고안을 하고 만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들이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부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잘 시대의 흐름과 맞추어서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지금 현금을 실질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계산을 하고 거스름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결국은 점차 화폐도 디지털 화폐로 변하고 있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생각해냈고 비트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화폐, 즉 디지털 화폐의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네, 앞에서 좀 경제 얘기를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뭐 기술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기술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2008년에 비트코인 나오고 2009년 초에 이제 비트코인의 최초 블록이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한 50개 정도가 이제 채굴되었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채굴된 이후로 팔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하고, 사토시는 이 이후에 이제 마지막 메일을 보내고 이제 대중 앞에서 사라지게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블록 데이터에는 특정한 그 공간에다가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 뭐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하죠. 뭐 은행을 위한 두 번째 긴급 구제 방안 발표인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는 거면은 굉장히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 화폐 시스템에 대한 반기로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그 비트코인 탄생 이후로 사실은 초반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었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알게 되면서부터, 특히 이제 그 컴퓨터 과학 쪽에 뭐 암호화 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좀 더 기존에 최초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컨셉만 잡아준 거죠. 이 컨셉에서 이제 버그나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발전되고 본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은 글쎄요,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고 사라진 건 어떻게 보면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1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점차 어떤 실용성과 효율성, 즉 일상적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 강화를 시킨 2세대,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약간 역사적인 내용을 봤다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그림에 설명이 있듯이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해서 그려보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번 보자면 이제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코인을 송금하려고 할 때 절차인데,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요소들, 그리고 그 용어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블록체인은 이제 블록이 체인으로 만들어져서 링크드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체를 할 때 이제 1번과 같이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코인을 출금하려고 할 때는 결국 블록체인의 블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일반적인 P2P 형태가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하나의 블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성하려고 하는 그 블록, 즉 출금 이체를 하려고 하는 그 블록에 대해서 하나의 블록에만 그 내용이 담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는 어떠한 룰에 의해서 원격에 있는 그 많은 노드들에 있는 블록의 원장, 레저들에 대한 원장에 대한 블록에 대한 데이터가 동기화됩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자, 출금이 시작되면 데이터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그 트랜잭션들은 다른 블록들에게 그 뭐 싱크나 시뮬레이션을 요청을 해서 각각의 있는 블록들이 그 실질적인 출금 요청을 한 블록 데이터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다른 블록들이 합의를 하게 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블록에 해당되는 출금 내용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트랜잭션이 완료돼서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실질적인 코인의 이체가 완료된 형태, 이렇게 일련의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블록체인은 이와 같이 거대한 네트워크 노드를 이용해서 서로 간의 트랜잭션 유효성을 검증하는 거대한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으로서 채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POW라고 합니다.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 결국 거대한 분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아무 보상 없이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태계를 조성한 거죠. 결국 전기세를 쓰면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잉 자원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 차원에서 채굴이라는 게, 이제 마이닝이라는 게 나왔고, 그 마이닝을 계속하게 되면 일정액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정에게 코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말이죠. 그것을 이제 POW, 즉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유럽의 북쪽 같은 좀 약간 추운 지방 또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쪽 인접 국가들 다 지금 채굴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업체나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이제 채굴을 하는 거를 많이 이제 접하셨을 거예요. 뉴스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컴퓨팅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증명 방식을 찾아야겠다고 한 게 이제 POS, 지분 증명 방식인데, 이 지분 증명 방식은 해당되는 코인에 대한 특정한 코인의 개수가 넘어가야 돼요. 뭐 주식처럼 배당 받듯이 자기의 그 코인 수를 유지하는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는 형태인데, 사실 POS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TPS 같이 트랜잭션이 보장되기 위한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POS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계속 이 증명 방식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블록인데요. 블록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블록체인은 블록의 체인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트랜잭션이나 어떤 전송해야 될 데이터,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은 블록이다. 블록 안에 특정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것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은 블록끼리 안에 있는 이전 블록 데이터와 이렇게 다 링크드, 다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싱돼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은 당연히 분산 네트워크에서의 작업 단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송금을 한다거나 또는 지갑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트랜잭션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트랜잭션들이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구성 요소인 것이죠. 그리고 트랜잭션 안에는 발신인의 주소라든지 수신의 주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죠. 마이닝, 채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블록체인 자체가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노드를 유지해야 된다.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결국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보상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보상 체계가 있는 채굴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작업 증명 방식, POW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이고요. 해싱은 블록체인에 있는 내부적인 암호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D5라든지 SHA-256 같은 해싱 기술, 즉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 트랜잭션이라든지 블록 간의 데이터 이동을 할 때 데이터가 그냥 플레인으로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해싱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해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안전하다는 이야기고요. 이 해싱도 자신이 갖고 있는 블록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 링크드 되어 있는 그 블록들에 있는 해시들도 합산을 해서 해싱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보안적으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해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의, 컨센서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가 되기 위해서, 즉 네트워크 노드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증명 방식이라든지 지분 증명 방식, POW, POS 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노드를 유지한다는 게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블록체인이 기술의 발전을 더 이루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초당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카드사나 이런 결제 시스템의 트랜잭션 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은 조금 상용화하기 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다고 치지만 2세대 코인이라든지 3세대 코인, TPS를 지속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많은 그 개발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초당 처리 속도 TPS라는 게 이제 현재 비자 카드의 처리 속도 정도로는 올라와 줘야지 파생할 수 있는 많은 여타 산업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테크한스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